야권이 당론으로 탄핵 추지를 확정하면서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가운데 선 총리 추천 문제를 놓고서는 야권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종근 델리안 논설실장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 탄핵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걸까요? 주제부터 보시죠.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탄핵의 시기와 추진 방안에 대해 즉각적인 검토에 들어가고 탄핵의 길도 함께 병행하면서 그래도 총리의 생명이 서둘러져야 된다. 국회는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탄핵 사유가 되는지 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탄핵을 끝까지 추진을 하십시오. 네, 이제야 야당의 입장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네. 탄핵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탄핵 정국으로 돌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야 3당이 모두 다 당론으로 탄핵을 결정을 했거든요, 오늘. 그런데 탄핵을 결정을 하긴 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약간씩 또 차이가 있어요. 예. 일단 정의당은 무조건 탄핵 빨리 해야 된다라는 예. 입장인데 더불어민주당은 그래도 불안하다. 일단 탄핵을 바로 추진하기보다는 야당만 모아서는 29표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171이니까 200표까지는. 그런데 29표만이 아니라 조금 더 한 40표까지는 확보를 해야지. 40명까지는 확보를 해야 확실하다. 그러니까 40명까지 되는 거를 지켜보자라는 입장이고. 예. 그런데 여기에 박지원 원내대표 국민의당은 그 탄핵은 당론으로는 결정했지만 그러나 총리부터 우리가 하자.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면 예. 그 똑같은 어떤 결과 아니냐. 예. 이런 입장으로서 결이 또 다른 걸 보면 바로 내일부터 탄핵 정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좀 의문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야권 지도부도 조금은 입장이 다르다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야권 지도부 입장 그리고 새누리당 비박 입장 어떤지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어제 공소장을 보면 100점 만점에 50점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 대통령은 빵점이었습니다. 뇌물죄가 빠졌습니다. 뇌물죄를 먼저 주도 면밀하게 수사하지 않은 것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비박 의원들의 양심에 달려있다 할 것입니다. 말로는 탄핵쇼를 한다 하고 진심은 보이지 않고 행동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면 국민이 새누리당 의원도 탄핵에 나설 것입니다. 8인 지도자 회의에서도 합의한 대로 선청의 후퇴진의 길을 야 3당이 철저히 공조해서 할 수 있도록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책임을 져야 할 여당과 어떻게 총리 선임을 얘기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퇴진할 대통령과 그러한 얘기를 하느냐. 왜 자기 혼자 만나러 갈 때는 대통령을 인정해서 만나고 함께 얘기할 때는 못 만나는지 그 이유를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 새누리당에서 어저께 참여하고 그리고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하는 의원 수를 봐서도 충분히 정족수를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이후의 상황들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 또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이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을 것이 아니다를 지금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탄핵 가결이 되기 위해서는 200표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보겠습니다. 200명이 필요한데 야 3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다 합쳐도 171명.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29명은 예. 나와줘야 가결이 되는 그렇죠. 건데 비주류 비상시국회의에서 탄핵 찬성이 우리는 32명이다. 예. 그러니까 가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왜 망설이는 걸까요? 근데 어제 그 모였던 여당의 비주류 비상시국회의에서 32명이 이 탄핵에 찬성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예. 막상 탄핵안이 발의됐을 때
과연 그분들이 찬성에 동의할 것이냐는 부분.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야당 내에서도 네. 과연 저보다 171명이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갈 수 있느냐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이탈표가 나올 수 이탈표가 있는 나올 수 건가요? 있다는 거죠. 그 예. 그래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최소한 여당 내 비주류에서 40명 정도는 확보를 예. 해야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여당 비주류 아까 저 황경철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32명이 모아졌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예. 여당 비주류에서 지금 탄핵안에 앞장서고 있는 의원들조차도 예. 아직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 탄핵 그 표결이 무기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무기명입니다.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네,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무기명이라는 건 또 어떤 변수가 될까요? 무기명이라는 건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탄핵을 하겠다라고 지금 국민 여론이 왜 촛불 때문에 예. 촛불에 그 매주 이렇게 촛불이 100만이다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예. 탄핵하겠다라고 말은 하더라도 예. 실제로 이 기권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아, 야권 성향을 그럴까요? 가진 사람 중에. 그리고 역시 여당이 관건입니다. 아무리 비주류가 지금 비상시국회의에서 32명이 탄핵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더라도 비주류가 사실은 좀 모래알 같은 상황이거든요. 예. 중심을 누군가 잡고 이렇게 하나의 어떤 정파로서 또는 계파로서 모여서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건 아직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예. 무기명일 경우 결과는 어떻게 말을 하는 것과 예.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실제로 투표에서 무기명일 경우는 전혀 다른 투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추미애 대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비박이 중요하다. 아, 그렇습니다. 비박이 배신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예, 있는데 실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시장님께서는 가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분위기로는. 현재는 아직 전 미지수라고 봅니다. 미지수입니까? 황영철 의원이 예.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 정족수는 될 것 같긴 하지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라고 비박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비박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탈당도 2명 하지요. 그다음에 예. 비상시국회의가 모였는데 그러니까 대표가 12명인데 예. 지금 한번 모이는데 7명이 모였다가 그다음 날은 정족수가 안 돼서 안 모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직은 비상시국회의의 어떤 그런 예. 이 결속력이랄까요? 예. 이것이 믿음직스럽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거죠. 탄핵을 언제 하냐의 시점은 비박의 응집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굉장히 큰 부분이군요. 변수죠.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총리부터 우리가 빨리 뽑아야 된다. 네. 이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네. 어떤 정치적 배경을 봐야 될까요? 아까 우리 이종건 실장께서 예.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만약에 탄핵에 들어갈 경우 그렇다고 200명을 모아서 탄핵이 가결된 경우 대통령이 지금 직무가 중지됩니다. 예. 중지되고 대통령이 직무 대행으로서 지금 현재 총리가 그 대통령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이제 총리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간다면 한교안 총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일종의 황교안 포비아라고 해서 황교안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황교안 그 총리가 어떤 분입니까? 이 검찰에서 공안통으로서 상당한 또 이렇게 좀 그렇죠. 뭡니까 이 장악력도 있고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 국정 철학에 앞장서서 했던 분 아닙니까? 지금 업무 수행을 꿋꿋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잘하고 있는 예. 분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이 지금 이제 업무가 중단되더라도 그 지금 이제 그 한교안 총리가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그리고 탄핵이 인용돼서 대통령이 실제 퇴진했을 경우 예. 60일 안에 대선을 해야 됩니다. 그 대선을 했는데 그 대선 관리를 누가 하느냐? 그럼 한교안 총리가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럼 야당의 입장에서는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선거를 관리하는 총책임자가 한교안 총리라고 한다면 예. 상당히 껄끄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 총리 교체를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이 상황에서 야당의 뜻대로 될 예. 가능성은 저는 크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그런 걸 내다보고 황교안 총리 체제 안 된다. 영수회담 빨리 하자 그러는데 추미애 대표가 안 한다고 하니까 왜 1대1 할 때는 대통령 만난다고 하다가 같이 하자니까 안 하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저는 그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예.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총리 문제를 갖고 야당 대표들끼리 이렇게 이견이 있는 것을 사실은 미리 갈파를 했다라고 보여져요. 예. 이 그 박 대통령 측에서는 왜냐하면 딱 총리를
던지고 총리안을 던지고 정세균 의장까지 만나서 빨리 총리 해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예. 사실 미적미적하고 좌고우면했던 건 야당이거든요. 근데 이제서 또다시 탄핵을 이야기하면서 총리를 선총리한다 안 한다라는 이견을 계속 보이고 있다면 사실은 이런 어떤 야권 공자가 안 되는 상황을 예. 미리 사실 이쪽에 이 박 대통령 측에서는 이미 감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탄핵안도 사실은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미 2주 전에 김진태 의원이 차라리 탄핵해라 했을 그렇죠. 때 이미 그때 친박계는 예. 탄핵에 대한 그런 카드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예. 지금 끌려가는 야당이 그런 치고 가는 걸 못한다. 그렇죠. 이러시는 선도적으로 말씀이시죠. 무엇인가를 예.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예. 계속 따라가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리 딜레마, 야당이 다시 또 총리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세 갈래 길인 것 같은데 황교안 총리가 쭉 하는 거 그리고 예.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또 네. 애매한 상황으로 있지 예. 않습니까? 이 두 명이 아니라면 새로운 총리를 뽑는 거, 이 세 갈래 길에서 어떤 게 지금 가장 유력할까요? 지금 이제 가장 최선은 최 총리죠. 최 총리인데 그것도 예. 지금 이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국회에 와서 이야기했듯이 국회 추천 총리가 되는 것이 가장 그 바람직한 사항인데 예. 그때 당시 대통령이 그때 국회 추천 총리를 이야기할 때만 하더라도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대통령의 임기 보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야 3당이 지금 오늘 당론을 모아서 지금 탄핵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탄핵에 들어가면 대통령 임기가 보장이 됩니까? 보장된다는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건이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청와대에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야 3당이 설사 영수회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뻔하게 지금 총리 임명하자마자 탄핵에 들어갈 거 뻔한데 예. 자신의 권한을 상당 부분 갖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야당의 뜻과 같이 부합되는 그런 인물이 내가 끌어가는 부분에서 대통령이 용인하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최악은 반대로 한교안 총리 이야기는 아까 제가 방금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나머지 하나 카드가 김병준 총리 카드인데 예. 근데 지금 김병준 총리 카드는 야 3당이 사실 거부했던 카드 아닙니까? 아직 살아 있나요? 아직 그 살아있죠. 카드가? 출근하고 살아있 계시죠. 대통령이 예. 아직까지 그 지명체를 하지 않았기 예.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김병준 총리 카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과연 이 부분도 과연 대통령이 과연 수용할지 안 할지는 예. 대통령이 키를 쥐고 있다고 봐야죠. 예, 김병준 총리 내정자 카드가 살아있고 그리고 현 황교안 총리는 지금 업무 수행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상황.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묘한 동거라고 할까요? 아, 네네, 이런 상황이 그렇습니다. 계속되고 있는데 예, 계속- 야당이 지금 어떤 해법을 내놔야 됩니까? 그럼? 아, 저는 개인적인 예. 의견은 이렇습니다. 물론 황교안 총리가 야당으로 봤을 때는 최악의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단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탄핵 정국은 다르다. 일단 탄핵 정국은 뭐냐면은 대통령의 문제가 있다라고 예. 국회가 지금 소출을 한 거 아닙니까? 3분의 2가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예. 그다음에 아무리 황교안 총리라도 그렇게 지금 국정을 막 이끌고 주도할 수는 없다. 과도 내각일 수밖에 없다. 하는 예. 점을 야당도 좀 생각을 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핵 국면으로 국회가 접어든 것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에 대해 사퇴 그 압력에 버티고 있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탄핵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고 한다면은 어떤 헌법에 어떤 법률에 근거를 해서 탄핵 사유가 되는지 제시를 하고 탄핵을 끝까지 추진을 하십시오. 사퇴하야 하고 탄핵은 전혀 별개입니다. 탄핵을 하든지 하야를 시키든지 전부 각기 배치되고 전혀 같이 갈 수가 없는 내용을 세 개를 다 하겠다고 하니 이게 뭡니까? 이게 전라도에서는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짜고 난다 그럽니다. 너무 배고플 때 많이 먹으면 짜고가 나는 법입니다. 작은 모습 보이지 마십시오. 큰 정치 보여주십시오. 네, 짜고가 난다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이 상황에 맞는 표현입니까? 뭐 이정현 대표 입장에서 맞는 예. 표현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별로 그렇게 이렇게 동의가 되지 않네요. 네. 사실은 뭐 야권 입장에서는 탄핵도 당론으로 모았지만 지금 이제 국민적인 여론은 대통령이 지금 자진 하야가 상당히 더 높은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야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투트랙인 거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자진 사퇴와 그것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탄핵을 하는 그 자체를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예. 지금 그 이정현 대표가 저렇게 탄핵하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청와대에서 계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버티기 작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일단 지금 탄핵이 가결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200명 모으기 힘들다. 설사 200명 모은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구성상 예.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상당히 보수화돼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6명이라는 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6명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심판 기간이 최장 180일 기간입니다. 180일 기간 동안 상당히 끄는 동안 수많은 전국의 변수들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전국을 반전을 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순간들이 올 수 있다는 계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탄핵을 하는 것이 예. 박근혜 대통령이나 친박 지도부 입장에서는 땡큐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일단 지금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문이 어떻게 나왔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중대한 파면, 그러니까 이유냐를 지금 헌법재판소는 그 탄핵의 가장 큰 이유로 드는데 지금 박 대통령 측에서는 뭐라 그러죠? 이건 지금 국익을 위해서다. 예. 그러니까 이 선의를 했기 때문에 법 위반 정도는 약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총리 선임 변수도 있기 때문에 또 야권의 입장이 앞으로 어떻게 조율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내부 상황은 더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도부 사퇴하라 압박하던 비박에서 드디어 탈당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제 보시죠. 사이비 종교 집단의 교주와 광신도들 간에 소통하는 이러한 구조.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대통령의 위법 혐의만으로 또 징계는 불가피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당원들의 절차적 중지도 없이 자기들끼리 대통령을 출당시키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해변입니다. 그렇게 해당 행위를 계속 하려면 새누리당 많은 당원들이 나한테도 김무성 대통령은 차라리 당을 떠나라. 그게 많은 당원들에게 당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무겁게 행동하는 것 같고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참 놀랐습니다. 그분 방에 일부러 한번 가봤습니다. 정말 책이 아주 발디딜 틈 없이 쌓여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새누리당에 굉장히 필요한 게 발상의 전환이고 역발상인데, 그러한 역발상과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매우 존중합니다. 네. 비박도 다 같은 비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친박 지도부예요. 지금 흐름을 살펴보면 네. 탈당이 시작됐습니다. 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내일 탈당을 선언한다고 합니다. 네, 탈당을 선언했는데 예. 사실상 다른 의원들도 탈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남경필 지사가. 그런데 속내를 더 들여다보면 많은 의원들이 전화를 통해서나 혹은 직접 만나서 남경필 지사를 좀 설득했나 봅니다. 예. 지금 탈당을 하려면 세가 형성이 돼서 함께 탈당을 해야지 혼자 탈당하거나 선도 탈당이란 건 사실 그 세를 분산시키는 거다. 예. 그러면 사실은 혹시나 제2의 손학규가 될 수가 있다. 예. 똑같은 경기지사로서 예. 남경필 지사가 제2의 손학규가 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의미로 설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또 다른 어떤 탈당이 이어질 것이냐라는 취재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탈당의 어떤 또 다른 탈당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좀 두 사람이 너무나 좀 조급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내부의 새누리당 내부의 어떤 좀 우려 섞인 시선이 지금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당장 뭐 더 나가겠다는 사람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2명이 이제 나간다고 했는데 네. 그럼 안에 있는 비박들, 비상시국회의에 있는 비박들은 여전히 친박 지도부를 그냥 압박하면서 기다리겠다 이런 전략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지는 않을 겁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26일로 예정돼 있는 5차 촛불 민심 집회가 지금 이제 주최 측이 지금 주장하는 바로는 한 300만 명 모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사실 그 어제 검찰 발표가 나오고 난 뒤에 청와대가 사실
이 지금 검찰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 거의 허위라는 식으로 아주 적반하장격식으로 지금 반응한 데 대해서 상당히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국민적 분노가 과연 5차 촛불 민심을 얼만큼 모아지느냐. 예. 그러한 부분들도 아마 지금 이제 망설이고 있는 비박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근거 자료가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또 나올 거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당 지지율. 당 지지율이 더 급속도로 하락 추세라고 한다면 예. 아마 이분들도 아마 지금 그 남경필, 이 김용태 의원의 뒤를 이어서 같이 할 가능성은 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친박 지도부는 오늘도 비박에 대해서 그야말로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비박 누구냐에 따라서 발언의 강도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친박 지도부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정말 당이 단합을 해서 이러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십시다. 배가 기운다고 먼저 뛰어내려 봤자 죽음의 바다입니다. 이럴 때는 서로 지혜를 모아서 각자의 위치에서 화합하고 단합을 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밥그릇 속에 들어있는 국이 상에 있습니다. 상한 국 안에 있는 것이면 그게 국이든 건더기든 그게 시금치든 무든 손님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거긴 것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이 당을 향해서 끊임없이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더 이상 해당 행위를 중단하고 새누리당을 떠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당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무겁게 행동하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김무성 대표는 하늘에 떠 있는 깃털 구름과 같이 행동과 말이 너무 가볍고 전직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될 분이 도리어 책임을 회피하고 남의 당에다 돌을 던지고 다른 구성에 돌을 던지는데 어떤 당원이 그분을 지도자감이라고 하겠어요. 뉘앙스가 달라도 너무 다른 게 김무성 전 대표는 깃털처럼 가볍고 유승민 의원은 묵직하고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까요? 일단 갈라치기입니다. 예. 처음에 갈라치기요? 예. 처음에 이제 시도지사를 비판을 했어요. 예. 비판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김무성 대표와 함께 유승민 의원까지도 사실 칭찬을 했어요. 예. 처음에는. 예. 그러다가 이제 김무성 대표도 비난을 하고 유승민 의원만 지금 칭찬을 하는 예. 형국이지 않습니까? 유승민 의원이 사실은 좀 결이 달라요. 보면 당을 지켜야 된다거나 혹은 비상시국회의에 제일 참석을 좀 잘 안 하고 그 혼자 독자적으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또 기억에 나는 게 이정현 의원이 지난 4월 18일 날 유승민 의원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인간 사람으로 안 본다. 예, 저도 기억납니다. 예, 기억나시죠? 예. 보스에 배신하면 나 같으면 떠나고 만다. 왜 이 예. 당에 있느냐라고 비난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또 존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이게 이제 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악도 없다. 정치에는 그렇게 또 느껴지네요. 네, 그야말로 친박 지도부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유승민 의원은 아주 묵직하고 네. 또 책도 막 이렇게 쌓여 있을 정도로 또 네.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그야말로 이런 시국에 폭풍 칭찬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내막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뭐 비대위가 꾸려진다면 비대위원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생각, 예. 그럴 구상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역발상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친박계 입장에서는 만약에 유승민 의원을 지도부로 차기 지도부로 모시고 된다면 그야말로 역박상이죠. 사실 유승민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아주 친박계의 구박을 받아가 당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필마로 당선되고 난 뒤에 바로 복당을 신청할 정도로 당에 대한 상당히 애당심이 아주 강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유승민 의원이 혁신 보수의 기치를 들고 지금 이제 보수 정치권이 상당히 계밀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미래의 대안으로서 지금 부상하고 있는 카드일 수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기 그렇고 때문에 유승민 의원은 나갔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떠나기 힘든 거고 예.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비박계 중심으로 지금 현재 지금 당의 분당 내지는 이 반박을 하는 이 지금 하나의 구심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게
비난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사실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조기 전대를 저는 겨냥했다고 봅니다. 지금 비대위를 구성하라고 비박에선 얘기하는데 예. 그걸 안 되고 조기 전대 하고 있잖아요. 예. 조기 전대를 하면 TK가 가장 많은 당 아닙니까 당원들이. 근데 TK가 저 친박계 TK를 옹호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지를 좀 바꾸려면. 그렇죠. 예. TK면서도 좀 그러니까 혁신을 하는 그런 유승민 의원을 예. 조기 전대에서 밀 수 있다. 또 이런 어떤 계산이 김무성 전 아닐까 대표한테 싶거든요. 당 떠나라 한 건 진심인가요? 진심이죠. 진심입니까? 예, 그렇죠. 왜냐하면 예. 지금 비상시국회의에서 그래도 개파를 갖고 있는 사람은 김무성 의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도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최순실 게이트로 어지러운 전국인데요.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서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탄핵도 그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주의를 지켜주시는 그 대통령 존경하는 마음으로 내일도 날씨가 좀 춥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그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심정인데 정말 참담한 심정이죠. 부끄럽고 부끄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마 시위에 나온 사람이나 나오지 않은 국민들도 똑같은 심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나라는 선진국 문턱까지 왔고 또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슴은 답답하지만 헌법적인 절차가 중요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핵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뜻이 하나인데 그 헌법적 절차의 하나죠. 예. 9월 달에 내 손으로 대통령 만들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 그런 얘기 한 말이 없어. 우리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예요. 어떤 위기도 극복하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이 위기를 또 극복하고 나라가 발전해야겠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한 후에 기자들에게 했던 얘기를 지금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헌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기자들이 네. 탄핵 얘기하니까 그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그렇죠. 내용을 봐야 지금 될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예. 현 사태에 대해서 국민과 똑같은 심정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했지만 국민의 뜻 상당수는 지금 대통령이 자진 사퇴지만 그러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절차를 따르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 지금 대통령이 퇴진과 관련된 절차는 뭡니까? 그건 단 하나밖에 없는 거죠. 탄핵 소추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 본인은 헌법적 테두리에서 지금 이제 탄핵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하나의 정치적인 비토를 분명히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이제 현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인데 오늘 또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을 모든 국민이 그리워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김영삼 대통령을 생각하면 두 가지가 가장 크죠. 하나는 그 박정희 대통령에 저항했던 단식과 함께 저항했던 그런 예. 이 모습으로서 민주 투사로서의 모습과 그 다음에 전국 전환한 모습, 노태우 정부와 함께 손을 잡고 전국을 전환한 모습 이 두 가지인데 아마도 지금 전자를 그리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 지금의 어떤 그 이 전국에서 이 박정희 예. 대통령에 저항했던 YS를 추억한다 이런 의미로 또 들립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뭐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인연을 보여드리면서 자료 화면으로 방송사에서 많이 나갔던 화면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여서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1978년 78년 새마음 봉사단 만들 때 예, 이야기. 지금 원안의 인물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큰형이고 이명박 예. 대통령 당시 현대건설 사장으로 계실 때 예. 모습일 것 같습니다. 예. 40년 전 그날입니다. 당시 이제 그 나이를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38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27세 당시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순실 씨가 바로 저기 있습니다. 최순실 씨 모습도 보이고요. 저 당시에 그 최태민 당시 명예총재가 네네. 현대건설 이명박
그 전 사장. 대통령 사장이었죠. 예, 그 당시에는 현대건설 기업 사장입니다. 총수들 대상으로 또 모금을 또 했었죠. 예, 지금과 똑같은 예.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국선교단부터 새마을 봉사대까지 예. 각 기업에 기부를 받았죠. 각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할당을 했어요. 거의 예. 얼마 해갖고 그 돈으로 사실은 지금의 그 최 씨 일가의 어떤 그 치부의 근본이 된 게 아니냐 이런 미르재단하고 의혹이 거의 또 좀 있거든요. 겹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와 지금과 똑같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1978년에는 새마을 봉사단 거기서 이제 최태민 당시 명예총재가 현대건설의 이제 이명박 당시 사장 외에 기업 총수들 대상으로 이제 모금 활동을 벌인 거고 지금 올해 와서는 그 딸이죠. 네, 미르재단의 최순실 씨가 이제 삼성 이재용 외에 기업 총수들 대상 모금을 이제 활동을 벌여서 네.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지금 저 화면을 계속 보면서 네. 정말 오래된 인연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드네요. 당시 예. 현대건설 사장으로 계시면서 아마 새마을 봉사단에 그 계획을 내놓은 걸로 제가 알고 예.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수법이 똑같이 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권력을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의 권력척이 잘못되어 있지만 항상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거대 앞에 서면 왜 작아지는가? 예. 권력 앞에 서면 작아지는 기업들의 약점을 이용하는 이 최태민 씨 일가의 그 수법도 그대로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당시에는 전현직 대통령으로 마주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겠죠. 그럼요. 예. 인연은 사실 예. 참 대단한 인연인 것 같습니다. 저 예. 당시가 지금은 또 이렇게 그 탄핵을 이야기하는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 만나게 되리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네.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오늘 공식석상에서 탄핵 얘기를 이제 꺼내 들었는데 탄핵 정국에 접어든 정치권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아 논설실장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